오늘은 274번째 정례 브리핑으로서 2020년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는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국회 사무처에서도 국회 세종문서상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기획 불가를 발표하고, 올해 정부 예산에서도 10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 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를 유치하는 등 글로벌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했습니다. 올해는 시정 3기 3년 차로서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해이기도 하면서 행정수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시정 3기 주요 사업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회 세종문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 세종문서당 설계 착수 등을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에 남아있는 여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또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추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대 총선과 연계하여 행정수도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 우리 시의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협력을 강화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주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여서 변화하는 재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 전반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재정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와 재정투자 심사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 운영 사항을 동시하는 한편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 기반을 위한 노력들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충청권 동방 성장과 국제기로 다변화를 위한 대외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충청권 상생 발전을 위한 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시도 간 공유 체계를 강화하면서 2030 아시안게임 공동유치, 혁신도시 추가 지정 등 공동 현안에도 함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상생협력 도시인 청주, 공주와 협력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대전시와는 상생협력 시즌2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세종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기류 다변화와 국제기구 유치 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 추진단 발족 등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회원도시를 확대하는 한편 동남아 및 유라시아 지역과도 교류와 협력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자치법규 및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청렴한 세종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회 변화를 반영한 탄력적이고 시의적절한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하고 법령 위임 조례를 현시에 맞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세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해피콜 제도를 강화하고 청렴 책임관제를 실시하는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교육 대상자에 대한 차별된 청렴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통합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다양한 행정정보를 안정적으로 통합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자율차 등과 연계한 행정정보가 효율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관련된 인프라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TF를 구성하고 전문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한 컨설팅 진행과 함께 클라우드 도입 계획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를 세종시 시민감동의 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에 대해서 시민,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시민 과제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의 대표적인 참여기구인 시민주권회의 안에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특위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시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7일 시민감독특위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인 도로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가로수 관리가 선정되었고, 이 과제별로 소위가 구성되어서 매주 시민, 전문가 등이 머리를 맞대고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독특위 활동에 더해서 기획조정실에서도 다양한 시민체감형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까지 5G 기지국을 총 1,600개소까지 확대하고 수도권에 집중된 5G 통일 서비스를 세종 시민들께서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복지 문화공간 등 공공시설 80개소와 증차되는 시내버스 20대에 대해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하여서 시민들께서 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5G 기지국 확대 및 사물 인터넷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께서 보다 질 높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역별 무료 법률 상담실과 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이버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변호사회와 무료 법률 상담단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기획조정실은 시정 총괄부서로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세종 시민과 함께 행정수도를 시정 반성하고 시정 주요 현안들이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에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성함과 언론사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기자님께요. 세종포스트 한지혜 기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 국회법, 세종시 특별법, 균형발전 특별법 등 국회 법안 대응 계획이 좀 빠져있는데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로드맵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있는데요. 수도권 인구 비중이 사상 첫 50%를 돌파했는데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 존재 이유를 위협하는 그런 심각한 현상 중 하나라고 봅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 공동의 대응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큰 입법 과제가 이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세종시장 설치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세종시가 자치분권 특별 모델이 되기 위해서 세종시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야를 막론하고 설명도 드렸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해 연구역도 완료되었고 또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도 여야 간에 합의된 사항에서 10억 원이 추가로 돼서 올해 총 20억 원 정도가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20대 국회 내에서 가급적 처리를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회 사정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는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저희 목표는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진행하고 위치와 규모를 결정해주면 실시 설계 등이 관련된 과정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고 21대 국회 내에서는 세종시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다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세종시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동안의 자치분권 특별회계 운영이라든지 자치 모델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틀을 닫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교부세에 관련해서는 단층제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시에 비해서 25%의 가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부세 특례 제도가 만료되는 만큼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특례가 연장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적절한 시기에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두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수도권 인구가 50%를 지난해 말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균형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또 시민단체, 지자체 간의 연대를 해서 관련된 제도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걸 갖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도 국회에 방문하셔가지고 지방자치법 관련된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들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골고루 잘 살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첫 번째 초석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치 분권에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 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협력해서 법 개정 등 관련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른 부분은 실질적으로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위원회의 추가 이전,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이제 공공기관 이전 등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진전 있는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와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또, 예, 황 기자님, 예. 네, 세종TV 황대혁 기자입니다. 세종의사당 설치 추진을 힘쓰겠다고 했는데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법 개정을 저희가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논의를 좀 진지하게 해 주십사 여야를 명령하고 좀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국회 사정이 지금 현안들이 여러 여건상 좀 다른 좀 시급한 법안들 때문에 조금 진전이 조금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쪽에서는 법 개정도 이제 중점을 두고 올해 내에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회 내에 세종의사당과 관련된 의사결정, 중요한 규모와 위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하겠고요. 그 후속 조치로 그게 된다, 의사결정이 기본적으로 된다면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의 공모를 위한 부분들이 추진된다면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면서 또 법 개정에 대해서도 같이 여야와 공조체계를 통해서 법 개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홍 기자님. 네, 아시아뉴스 통신 홍근진입니다. 조금 전에 그 질문 관련해서요. 우리가 그 균형 발전 관련해서 지원센터를 지금 만든 게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번 지적이 됐었지만 지금 대전세종연구원 내에 센터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시민사회 쪽의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야당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견을 좀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관련해서 이미 뭐 거기 인원에 관해서 내정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청렴세종 관련해서 우리가 작년에 국회 강제시책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많은 시도가 같은 3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 권익위원회에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배너에 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정확하게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어느 분야에서는 몇 등급을 받았고 우리가 보니까 계획이나 제도 면에서는 1, 2등급을 받았는데 나머지 운영 면에서 이제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는 게 그게 바로 청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내용은 전혀 없이 뭐 작년에 4등급에서 3등급 됐다. 그거 두 줄 딱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목록을 지금 우리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게 된 자료 중에? 정확하게 지금 공유재산 네. 관리에 대해서. 재산의 목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네, 목록이나 시민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없다면 그걸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중에서 혹시 지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 게 있는지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첫 번째 주신 부분이 이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균형발전과 관련돼서는 그 행정기관에서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의 이슈를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통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균형발전지원센터를 두는 것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지난해에도 자치분권 세종회의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만 거기에는 실제 구성원들을 보시게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중요하신 우리 지역사회에 중요하신 분들께서 많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원 구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채용 공고를 준비해서 막 1차적으로 공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장에 대해서. 그래서 채용 관련된 거는 세종연구원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그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지금 공고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센터장 채용을 우선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 채용에 대해서도 후속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채용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 청년 실적과 관련돼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게 현실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외부 평가, 그러니까 우리 시와 관련된 민원을 하시는 분들에서 봤을 때는 우리 시가 상당히 좀 좋은 상위권의 성적을 받았습니다만 내부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관련돼서 공시하는 부분도 말씀 주신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좀 보완해서 관련된 내용을 시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 관련돼서 정보 공개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부분까지 공개되는지는 파악이 좀 못 되어 있는 게 좀 솔직한 답변이고요. 내용을 좀 살펴봐서 시민들께 다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는 충분히 공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공유재산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나중에 우리 홍 기자님한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서 기자님. 예. 금강일보 서정권 기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앞에 계신 김대긴 대변인께서 5년 동안 물심양면 기자들과 함께 호흡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여기 벗어나서 기자들하고 좀 더 친밀한 대화가 있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길 빌겠습니다. 질의는 2가지거든요. 우선 올해 2,658억 정도가 부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채에 대한 좀 더 돌파구가 있는지 이 내용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올해 이 부채에 대한 돌파를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어서 이번에 직원들 5급 이하 공무원들 시간외 수당을 아마 이제 대폭 축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5억 원가량 정도가 돼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5급 이하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축소를 했는지, 고위 공직자들하고는 무관한 건지 궁금하고요. 이것도 재정 악화에 따른 긴축 재정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채 규모가 1,798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 대비 부채 비율로 치면 9.6% 정도 보이고 있고요. 올해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차입 규모들을 정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되면 실질적으로 2,678억 원의 부채를 안게 되고 채무 비율도 14.99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예산 관련돼서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14.99%는 부채 비율이 높지 않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치면 13.5% 정도 수준이 부채 비율이고 특강역시만 봤을 때는 17%가 평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연말까지 했을 때 14.99%면은
특광역시 평균이 17%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부채 규모가 우려하실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서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세출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우리 시가 그동안 그 부동산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을 통해서 많은 세월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가 안정화되면서 취득세에 의한 세월 확보가 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한참 성장기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 다른 광역시만큼은 아니겠지만 시민들께서 누릴 수 있어야 될 기본적인 편익시설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출을 통해서라도 채무를 통해서라도 그런 도시 성장을 위한 기반들을 계속 마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채무는 과도한 수준이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게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25%가 채무 비율이 넘어가면 좀 요주의 지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 시에 지금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한 재정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재원을 채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게 이제 5급 이하에 대해서 이제 시간의 수당이 축소된 배경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5급 이하냐면 사실은 5급 이하만 시간의 수당이 있고 그 4급부터는 시간의 수당 자체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의 수당 부분에 있어서는 5급 이하만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을 축소한 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일과 가정의 양립, 생활의 양립이라는 게 이번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고 또 52시간제 등 여러 가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꼭 필요할 때에는 야간 근무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적기에 드리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불필요하게 아니면 습관적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조직사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때에는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좀 자제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이 가장 우선적인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또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시의 여러 가지 업무 관련돼서 비용들을 많이 좀 줄였습니다. 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정상의 어려운 만큼 절감을 하자라는 게 지난해 예산 편성 과정 속에서 공감되었기 때문에 꼭 시간의 수당뿐만 아니라 우리가 재정상의 어려운 만큼 또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여러 가지 관리비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절감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들이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희 기자님. 예, 내일부 김주환입니다. 여기 도로 정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세종시 자영업자들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요. 단속을 하고 설치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영업자들 이야기는 뭐냐면 합법적으로다가 방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지역사회에 어떤 예를 들어서 경기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영업자들이 살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합법적으로 다 광고할 수 있는 지를 좀 곳곳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광고료를 지불을 하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질문 주신 것처럼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도 있지만 또 그 업을 하시는 분에게는 상당히 좀 생업을 위해서 중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분들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광고를 통해서 관련된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공존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말씀드릴 때 이제 시민감동 특별위원회를 말씀드렸었는데 시민감동 특위에서도 취지가 일상생활 속에 겪는 그런 불편함들을 좀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건으로 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일정 부분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의 해법을 찾고 합법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합법화 찾기 위한 대책들을 좀 논의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하고 또 안을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되면 공개적으로 또 시민들께 공식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권 기자님이. 네, 세종경제신문입니다. 어제 혹시 시장님이 국회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시장님하고 또 뭐 여러분 같이 가셨나요? 네, 제가 갔습니다. 아, 혹시 어저께 이해찬 의원님 만나서 못 만나고 지금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는 시장님과 이해찬 의원님 같은 뭐 불화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저께도 수시간 장기간 기다리다가 못 만나본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의원님하고 시장과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가 됐다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과교육발전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가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데 왜 어제 국회에 가서 이해찬 의원님을 못 만나고 왔고 혹시 그 불화설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수행을 했고요. 어제 간 거는 이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님 자격으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한테 지방자치법 개정 등 여러 가지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였고 또 문건위원장과 또 면담이 있는 그런 자리 때문에 가신 거고요. 그런 차에 또 그 당대표님과도 20여 분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 저기 김지훈 기자님이 하시죠. 예, 경총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간단하게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집무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정치권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면은 몇 번이나 되고 또 그들의 정치권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공개적으로 당정협의회 같은 경우는 다 오픈해서 많은 기자님들이 참석했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당정협의회가 수시로 개최됐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때 저희 주제 중에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주제들이었고 거기서도 세종집무실에 대한 건의도 많이 올렸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청와대 관련돼서도 시장님이나 많은 분들께서 방문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련돼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좀 답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저희들께 좀 시간을 주시면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7분이 됐는데 한 분만 더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님께. 네, 시청의 이명호 기자입니다. 올해 세종시법이 일단 일몰 예정이죠. 세종시법 일몰 이후에 그 일몰 이전 2019년도 세종시의 재정 자립도 하고 세종시법이 일몰 이후에 예상되는 재정 자립도 차이가 얼마고 그 캡을 어떻게 될 건지 말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5번 그 AI 적용을 위한 클라우드 체계 도입하고 거기에 보면은 그 AI 빅데이터 스마트 도시 자율자동과 연계 행정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말은 이렇게 되는데 행정정보가 이러한 그 미래 첨단 기구들과 어떻게 연계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앞서서 우리 기자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수도권 인구 팽창과 관련해서 수도권 인구 정비계획법이 처음에 제정된 것이 1982년도입니다. 당시에 35%대의 인구 집중도를 갖고 있었는데 약 30년이 조금 안 되는 사이에 10% 사이에 15%가 늘어서 50%를 넘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되면서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 자체가 그 법적 제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해서 수도권 편창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세종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그 광역단체들 협력사항과 올해 협력할 사항 그리고 앞으로 협력해 나갈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부세 특례제도, 세종시법에 있는 교부세 특례제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 특례제도는 기부세라는 게 실질적으로 기준, 우리가 수요가 있고 이제 지출해야 될 수입이 있는데 이 차이를 좀 보전해주는 그런 차원의 교부세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주는 부분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단층제이기 때문에 25%를 가중해서 주고 있습니다. 25% 가중해 주고 있어서 올해 예산 편성 규모를 보면 25% 가중된 규모가 110억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 우리 자립도 관련돼서는 지난해가 73%였고 올해가 65% 수준으로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110억이 미치는 영향은 뭐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큰 비중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관철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관련된 특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당뿐만 아니라 정부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AI나 스마트 도시하고 행정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 도시를 하게 되면서 스마트 도시를 우리 MP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도시의 움직임을 데이터화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를 접목시켜서 시민이나 기업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스마트 도시라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데이터가 있고 데이터들을 AI나 이런 것들이 이용해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이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 원천이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시민들께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관련된 데이터도 나오지만 행정정보와 관련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서비스와 같이 잘 어우러져야지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지금 AI 스마트 도시가 왜 연관되는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마지막으로 질문 주신 게 수도권 인구 집중과 관련돼서 그 비수도권 광역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관련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시도지사 협의회, 시군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지금 연구 사업을 해서 관련 TF도 운영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할 건지를 지금 결과도 어느 정도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정 분권도 늘려야 된다, 자치 권한을 늘려야 된다 이런 부분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치 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적인 뒷받침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으로 내려가기 위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이런 부분들이 함께 가는 것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준비들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에는 더 중요한 해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광역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해결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30분이 넘었는데요. 이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